그게 마흔이라는 나이가 참 늦었다고 하면 늦은 나이더라고요. 저의 체력의 거의 80%, 90%를 소진하고 이제 집에 와서 다시 또 육아를 해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을. 근데 이제 임용고시라는 거는 끝이 있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흔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길게 45까지만 하자. 저는 그 현실적이라는 말이 양날의 검과도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오늘은 엄마 마흔 시작하기 좋은 나이의 저자 장연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4년차 보건교사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최근 엄마 마흔 시작하기 좋은 나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된 작가 장연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작가님 그 책을 보고서 와, 진짜 오랜만에 네. 굉장히 도전적이고 열정적이신 분이 나왔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뭐 주요 내용이기도 하지만 네. 40살에 이제 네. 임용고시를 네. 보시기도 하셨죠. 네. 그러니까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떠올려도 사실 그 고시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쉽지 않은 시험이고 네. 또 그것도 이제 뭐 20대, 30대도 아닌 40대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을 텐데 네. 이 임용고시를 좀 보기로 결심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게 마흔이라는 나이가 참 늦었다고 하면 늦은 나이더라고요.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것보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늦은 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비장한 각오로 또 그런 최선을 다해서 임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마흔에 이제 임용고시를 도전하게 된 계기는 제가 워킹맘으로 이제 애를 키우면서 이제 병원 생활을 계속 했었는데요. 그런 정신없고 힘들고 생각보다 너무 바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삶 속에서 계속 저 안에서 질문들이 올라왔어요. 아, 이게 맞나?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이 맞나? 네. 내가 원하던 삶대로 살고 있나? 그러면서 이렇게 50, 60, 70 되어도 괜찮겠니? 이런 질문들이 계속 올라왔었고 그럴 때 제가 도움을 받았던 게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의 책, 또 하나의 문장, 그런 그 문구가 저 안에서 이제 사라지지 않고 저를 도전으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할 것 같으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 삶에 후회와 미련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네, 도전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간호사를 하셨던 건가요? 네. 그럼 간호사의 삶을 살면서 네.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네. 아, 내가 이게 정말 원했던 삶이 맞나? 네. 이런 약간 회의감이 좀 든 거잖아요. 아, 네네. 그럼 그 회의감은 네. 뭐 어디서 비롯된 거였어요? 아무래도 육체적인 그 고갈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워킹맘이 어느 직종이든 다 힘들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이 간호사라는 직업이 정말 손, 머리, 가슴이 다 필요한 이제 직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환자분들에 대한 그런 따뜻한 마음씨는 물론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또 이제 지식적인 부분 그리고 또 기술적인 부분들이 다 필요하면서 정말 그 현장에서 제가 8시간 근무를 하면서 저의 체력의 거의 80%, 90%를 소진하고 이제 집에 와서 다시 또 육아를 해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을 너무 감사하고 또 제 적성에 맞는 부분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계속 하기에는 내가 너무 나 자신이 고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간호사의 역할을 하면서 네. 아이까지 돌보면서 정말 네. 시간도 없었을 테고 네. 또 이제 체력도 없었을 텐데 네. 그 와중에 또 임용고시 공부까지 한다는 건 더 힘든 일이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근데 이제 임용고시라는 거는 끝이 있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흔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길게 45까지만 하자라고 딱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5년이라는 시간 안에 끝이 난다. 하지만 이걸 도전하지 않으면 저는 계속 이 삶이 계속된다라는 생각에 그래도 한 번 더 그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한번 넘어보자라고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40살에 내가 교사가 되어보겠다라는 네. 그 꿈에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어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제 엄마로서의 역할, 육아가 가장 큰 의무였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잠시 완전히 내려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내려놓아야 된다는 그 점이 저의 이제 마음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막상 도전을 시작해보니 저를 그 힘든 과정에서 버티고 이겨낼 수 있게 해준 버팀목이고 디딤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였기 때문에 엄마였던 덕분에 다 그런 힘든 과정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아이들이 몇 살이었나요? 네, 큰아이가 8살, 둘째가 5살이었습니다. 네. 그럼 남편분이 좀 아이를 네. 많이 도와주신 건가요? 네, 그렇죠. 예, 남편이 많이 배려해줬습니다. 네. 그럼 남편분이 이제 나 임용고시 네. 봐가지고 교사가 되고 싶어라고 했을 네, 때 네.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던가요? 걱정이 가장 컸겠죠. 네, 이제 지금도 괜찮은데 왜 그렇게 이제 힘든 선택을 또 하려고 해? 왜 그렇게 또 힘들게 하려고 해? 라는 그 말이 이제 무건으로 처리되어서 저에게 느껴졌고요. 근데 딱히 반대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또 격려를 한다든지 이거 아무것도 없었고 무반응이었구나. 네, 무반응. 이제 하지만 마음속으로 걱정이 전해져 오기는 충분히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네. 그러면은 나 이제 임용고시 준비할 거야 라고 이제 네. 얘기를 하고 네. 작가님께서는 준비를 네. 시작하신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책에서 네. 굉장히 멋진 말을 써주셨더라고요. 머리는 나의 안전을 지킬 방법을 생각하고 네. 가슴은 내가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안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 네.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한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걸 또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저도 참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표현해 보자면 경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가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환경, 이 환경 안에서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뇌는 우리가 안전을 해야 되고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만들어 온 환경 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방법을 알고 있고, 하지만 내 가슴에서, 내 마음에서 이끄는 그런 것들은 이 경계 바깥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한 번은 살아봐야 되지 않나, 추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님의 그 네. 당시 상황에 맞춰서 좀 생각해 보면은 네. 이제 머리로는 이제 지금 나쁘지 않아. 뭐 지금 뭐 네. 간호사도 안정적이고 조금 뭐 소득도 올라왔고 이제 내 네. 계획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네. 근데 굳이 도전을 해야 돼? 이게 네. 이제 머리로 하는 말이었고 네, 맞습니다. 그럼 가슴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가슴에서는 네. 그래도 이제 학창 시절에 너 선생님이 되고 싶었잖아. 교사가 되고 싶었잖아. 그리고 대학에 가서는 보건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잖아. 그래서 공부도 해봤잖아.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루지 못했고, 근데 지금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기회가 남아있으니 마지막으로 한번 해봐. 네. 네. 그게 이제 가슴이 이끄는 말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꿈은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네. 해보려고 하지만 네. 항상 그 꿈을 가로막는 게 네. 이 현실적이라는 네. 이 세 단어인 것 같아요. 네. 이 세 글자가 항상 이제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 발목을 잡는데 네. 이 현실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현실적이라는 말이 양날의 검과도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용을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검을 사용하는 사람도 다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발은 땅에 딛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 우리의 눈은 하늘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실이라는 그 말이 현실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우리의 삶을 그 현실 안에 가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이상, 하나의 아이디어, 그런 것들이 그 현실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그러한 집요한 노력 속에서 현실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현실은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 뭐 안 된다, 뭐 불가능하다 이런 비난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을 하는 거는 하기 싫다는 자신의 마음속에 그걸 되뇌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이제 도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힘들게 노력하기 싫고 어찌 보면은 귀찮은 거고, 그리고 또 많은 뭐 에너지와 시간과 돈과 이런 것들을 투자했는데 실패할까봐 또 결과가 두려운 거고, 그래서
네, 두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작가님께서는 네. 이제 내가 굉장히 그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실 네. 이제 도전할 이유가 없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내가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나는 도전을 했다. 뭐 내가 굳이 임용고시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네. 현실적인 이유도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 현실적인 이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이제 저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 싶었던 점이 크고요. 두 번째는 또 간호사로서의 그런 일과 또 육아를 병행하기에 또 체력이 너무 이제 힘들었던 점도 있었고 또 이제 현실적인 이유로는 아무래도 아이들과 조금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게 또 엄마로서의 욕심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나니까 네. 잘했다고 생각 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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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이제 이런 네.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꿈을 이루신 입장에서 네. 자신만의 꿈을 갖고 있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든 독자분이 있다면은 네.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자신만의 꿈이 있는 분이라면 또 특히나 그런 분이 엄마라면 환경을 좀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 환경을 좀 날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미니멀리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미니멀리즘이 아니었거든요. 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정말 짐이나 뭐 물건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창 아이들을 키울 때는 사실은 이제 거기에 집중을 했었고요.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고 크고 나서는 물건들을 조금씩 정리했어요. 그래서 네, 미니멀리즘이라는 것이 단지 물건만 정리한다는 게 아니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공간 정리 그리고 저희의 생각 정리 그리고 인간관계 정리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공간 정리는 일단 물건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집안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엄마이다 보니까 집안일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니멀리즘으로 이제 꼭 필요한 물건들만 남기고 이제 환경들을 좀 간소화하고요. 두 번째로 생각 정리는 저희가 이제 5만 가지 생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5만 가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 중에 4만 9천 가지는 부정적이고 쓸데없는 생각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의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자신에 대한 의심과 불신, 나는 안 돼, 혹은 나는 완벽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나하나씩 정리하시고 머릿속을 좀 명확하고 깨끗하게 정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관계 정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인간관계라면 꼭 필요하죠, 사실은. 그쵸. 그런데, 만나면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관계들은 당연히 미니멀리즘이 아니라 해도 정리하는 것이 이제 맞지만, 가깝고 소중한 인간관계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목표에 집중할 때는 조금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소중할수록 우리가 그 경계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그분들은 또 원치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만의 그 시간과 공간을 명확하게 딱 확보를 하시고, 그랬을 때에 저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꿈을 이루는데 네. 어떤 인간관계가 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나고 나서 조금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아까 그때 내가 말 실수를 했을까? 네. 아니면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남기게 되는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은 조금 만남 이후에도 에너지를 소모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들은 조금 당분간이라도 조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친정 식구들이 너무 또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그랬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이걸 번호를 지으신 거예요? 카톡을 차단하신 거예요? 어떻게 정리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참
제가 만약에 3번 연락을 만약에 한다고 했으면은 뭐 2번 하고 1번 하고 이렇게 조금 서서히 조금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인간관계 정리를 한다고는 이제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 딱 뭐 칼로 물 자르듯이 그렇게 또 되진 않는 관계이고요. 그리고 뭐 또 완전히 안 볼 뭐 그런 마음으로 그쵸.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잠시 이제 이렇게 좀 시간이 거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 이렇게 다시 만나지고 하더라고요. 네.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네. 공간 정리를 말씀하시는 거는 네. 조금 드문 경우인 것 같긴 해요. 아. 이 공간 정리라는 것은 뭐 네. 어떤 의미고 뭐 네. 어떻게 좀 공간을 단순히 그냥 뭐 버리기만 하면 되는 건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을 좀 정리하는데 1년 정도는 1년? 네, 오.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나 오늘부터 뭐 목표에 뭐 집중할 거야, 뭐 도전할 거야 이렇게 해서 뭐 미니멀리즘을 뭐 실천한 건 아니고요. 그 전부터 내가 도전해야 될까, 뭐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고민을 할 때부터 책을 통해서 이제 미니멀리즘을 알게 됐고. 그랬을 때 정말 소중한 것들이 그 이후에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치여서 더 후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해서 하나씩 정리를 하게 됐고, 그리고 동선 같은 경우에도 네. 제가 최소한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동선들을 짜가지고 뭐 부엌일을 한다. 그럴 때도 이것저것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바로바로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뭐 미니멀리즘 책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네. 저는 그런 것들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혹시 뭐 버렸던 물건 중에 기억나는 물건 있으세요? 딱히 없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정리하고 나면 크게 필요한 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은 조금 나누고 정리하고 했고요. 대신에 제 손이 계속 가고 쓰여지는 물건들은 제가 결혼을 하면서 산 물건도 지금 쓰고 있을 정도로 제가 계속 사용하는 물건들은 아끼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책에서 이제 네. 66 챌린지라는 네, 것을 네.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 66 챌린지는 어떤 건가요? 66 챌린지가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66 챌린지는 원하는 행동, 원하는 습관이 있다면 원하는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66일, 한 약 9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 행동 형성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강성태 님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도전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보니 제가 참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룬 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자신감이 참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 라는 마음에서 이제 66 챌린지를 이제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약간 터무니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여기에 의무부여가 어떻게 됐냐면, 이것도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임용고시에 성공할 수 없다. 이것도 성공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성공하겠냐라는 의미부여가 확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이건 성공한다 해서 저는 4가지 미션을 동시에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기, 그 다음에 양치질하고 차 마시기, 아침 스트레칭, 아침 명상 이렇게 해서 이 행동 목록은 책을 보고 참고하기는 했지만 제가 이제 바로 출근을 해야 됐고, 또 당시에 투석실에서 일을 했는데 투석실은 새벽에 엄청 일찍 출근을 하거든요. 그리고 출근을 하자마자 스피디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필요한 스트레칭, 명상 이런 것들을 좀 추가를 해가지고 저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들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66일 하니까 좀 네. 달라지는 게 있던가요? 네, 그랬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거를 실패하면 합격을 할 수 없다라고 의무부여를 했기 때문에 성공했으니까 합격할 수도 있겠네 라는 자신감이 정말 작은 성취지만 저한테는 엄청나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네. 그럼 66일 딱 하고 나면은 이게 네. 그 다음부터 그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뭐 저항감이나 네. 뭐 좀 부담감이 없어지나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진 않아요? 네, 항상 뭔가 시작하기 전에는 모르겠어요. 저의 개인적인 성향인지도 모르겠지만 항상 저항감에 부딪힙니다. 네. 책에서 이제 결국 성공에는 멘탈이 전부더라 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멘탈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합니다. 중간까지도 누구나 다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 마지막에 정말 한 계단 그게 정말 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90%까지 다 똑같이 해왔는데 그 9계단만큼 그 높이만큼 마지막 한 계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제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지막이 정말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느낌? 네. 그래서 정말 그때 누구나 다 흔들리는 마음이 있는데 중요한 점은 그때에 누가 가장 또 다시 빨리 돌아오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멘탈이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강한 멘탈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도 사실은 참 멘탈이 약하거든요. 약하지만 막 흔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오는 회복력이 좀 빠르지 않나 네 싶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부러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가 멘탈이 약한 것 같다 나 왜 이렇게 자주 흔들리지 하는 마음이 드시더라도 너무 자책하거나 난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조금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작가님 언제 가장 멘탈이 흔들리셨어요? 공부를 하면서요? 네, 저는 책에도 좀 썼지만 시험 한 달 전 그리고 또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써갈 때쯤 정말 이제 너무 못하겠다. 이제 정말 힘들다. 그런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건 슬럼프가 아니고 정말 하기 싫은 거구나. 네. 그게 합리화가 안 되더라고요. 네. 네, 정말 하기 싫었던 거구나. 이제 그냥 하자. 네, 그렇게 멘탈을 다잡는 그런 특별한 방법은 저는 없었고요. 그냥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한 번 더 보고 그냥 하자. 해오던 대로 하자.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건지 네. 진짜 슬럼프인지 이거 어떻게 네.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사실 아무래도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 처음에 생각했던 의지와 이런 열정들이 조금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체력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무너진 건 아닌지 조금 점검을 해보시고요. 내가 체력이 크게 소진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렇게 뭔가 마음적으로 힘들고 집중이 되지 않고 그렇다 하시면은 아무래도 이 상황이 좀 피하고 싶고 그냥 하기 싫고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공부하셔서 합격을 하신 건가요? 저는 2년 준비했고요. 2년이면 빨리 붙은 거 아닌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빨리 붙은 거죠. 네,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티오도 많지 않고, 그죠?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운 좋게도 준비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코로나라는 그 시국과 함께 좀 보건교사를 조금 많이 뽑아주는 그런 시기에 또 흐름을 잘 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원하는 것을 딱 이제 네. 이루시니까 네.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사실은 처음 발령을 받아서 학교에 갔을 때 신규 보건교사의 신설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딱 첫 출근을 하고 보건실문을 딱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완전 시스템도 병원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정말 매일매일 정글숲을 헤쳐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병원에서 일할 때와 정말 다름없이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 3시 이럴 때 막 일어나가지고 막 잠을 설치다가 출근을 하면은 이제 1등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네, 그런 이제 어려운 그런 시기들을 거쳐가면서 이게 맞나?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게 맞나? 그러면서 정말 또 고민이 또 왔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책을 쓰면서 제가 정말 뭘 원했는지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어떠한 또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책을 출간하면서 더 정말 행복한 삶의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줄 네. 알았던 그 네. 보건교사를 네. 이제 잃어보니까 네네. 이게 아니었나? 이 생각이 들었고 정말, 네.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저는 좀 이런 문학 쪽으로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랬기 때문에 또 책을 좋아했고 또 글도 쓰고 싶었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도전을 해보지 않았다면 또 저의 이제 선생님이라는 꿈을 이렇게라도 이루어보지 않았다면 아마 또 책을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하나의 그러한 과정이 다 의미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4년 차시잖아요, 지금. 네, 네. 그 4년 동안 이제 그 꿈을 이룬 모습으로 네. 살아보니까 네, 네. 좀 보건교사로서 어떠신지도 궁금하고 네. 또 뭐 기억에 남는 일도 있으신지. 보건교사로서요? 네. 네, 정말 한 번씩은 병원에서의 그런 간호사로서 생활했던 점들이 그립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보건교사로서 이제 일을 하는 것이 또 정말 보람되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특수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아픈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이 또 나름 또 의미도 있고 또 보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주변의 선생님들도 너무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하는 것들이 제가 그곳에 같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기적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아마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네. 아마 보건교사로서의 뭔가 네. 꿈을 갖고 네. 계신 분이나 혹은 뭐 교사로서의 꿈을 갖고 계신 분이나 네. 혹은 내가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꿈을 포기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런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저는 지금 하나하나씩 꿈을 이뤄가고 있는데요. 지금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라는 것이 하나의 목표를 성취하고 어제보다 더 성장된 그러한 나로서 만들어가는 것 이전에 삶의 희망이고 또 살아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꿈이라는 것이 지금의 저로서는 이루기가 힘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꿈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 주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꿈 앞에서 역시 저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또 주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꿈 앞에서 벽을 느꼈을 때 그 벽을 계속 두드리고 계속 시도를 해봤을 때 그 벽이 조금씩 눕혀지면서 다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리가 정말 제가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또 디딤돌이 되었고요. 그래서 현실의 벽 때문에 꿈을 향해 나아가기 힘드시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작은 목표들, 그런 목표들을 잘게 나누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목표를 최대한 작게 나누고 하나씩 이루어가면 못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럼 작가님께서 이 꿈을 이뤄가는 모습, 그리고 이런 네. 모습을 이제 네. 주변 분들이 다 보셨을 거잖아요. 네. 좀 이런 거에 자극받아서 주변도 좀 변하던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공부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계속 혼자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해도 될까, 학원을 차려도 될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다가 이제 이런저런을 경험하면서 이제 또 용기 내서 또 사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제 사업을 시작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뭐 완전 뭐 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잘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주변에 뭐 아이들이나 뭐 남편이나 아니면 주변에 뭐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이나 정말 소소하게라도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뭐 선생님 덕분에 나 이런 것도 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 진짜 보람되고 뿌듯한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뭐 구독자분들 해주고 네.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성장일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정말 평범하게 살고 있는 엄마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두려운 마음 앞에서도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희망을 보고 용기 내서 도전해본 작은 경험,
그리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깨달은 점이 있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도전 끝에 성공을 했다는 게 참 다행이기도 하지만 제가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도전을 하기 이전보다 더 성장했을 것이고요. 또 많은 점을 새롭게 느꼈을 것입니다. 사실 모든 분들이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가슴속에 꿈이 있으신 분, 또 가슴속에서 이끄는 점이 있으시는 분이라면은 꼭 한번은 그것을 추구해 보시고 또 그것에 올인하시는 삶을 한번은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 미국의 사상가 랄프 월도 에머슨의 자기 신뢰라는 에세이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간 내부에 깃든 힘은 본래 새롭다. 그 새로움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예상하지 못하는데 직접 뭔가를 해보아야만 비로소 자기 능력을 알게 된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십시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야 하는 것,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시고요. 그 자신의 영혼에 꼭 맞는, 그리고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엄마 마흔 시작하기 좋은 나이의 저자 장연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